네, 2월 20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시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디코더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실전 매매로 대답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깐부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지러웠어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깐부 실전 매매 이정민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 순서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예측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우려가 오늘 장 개장 전에 뉴스가 발발이 되면서 전쟁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 시장이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스탠스들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하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 국면이 아니다. 즉 돈바스 지역에 군 인력들이 파병은 됐지만 8년 동안 내전이 있었던 구역이지 새롭게 전쟁 사태로 발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백악관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해초리를 또 때렸다가 또 안정시켰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파생을 건들고 있는 글로벌 헤지펀드들, 네.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를 만들어내면서 자금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자, 일주일 전에 갖고 있던 종목 아마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더 빠질까, 반등 나올까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싸움이에요. 뉴스 봐봐야 좋은 뉴스 없고요. 갖고 있던 종목이 변화된 것도 없을 거예요. 빠지면 더 빠졌지 크게 반등 나오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너피스죠. 내 내면을 좀 잘 가다듬고 기다리시면 시장은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더 중요한 힌트는 중국은 대사관도 안 뺐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 대피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깐부인데 결국 우크라이나를 포격을 가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을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중국하고 또 연결이 되는 중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가장 또 이번에 옥수수라든가 밀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입으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전략들은 아마 전쟁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만 우쌰우쌰 하면서 실질적으로 때리지는 않으면 서로 맴돌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좀 조그매서 잘 안 보이지만 각도만 보세요. 이게 지금 베트남 전쟁 때 증시 상황입니다. 크게 출렁였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올라갔어요. 우상향이었어요. 걸프전 전쟁 날 거야 해서 빠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어요. 아프가니스탄 내전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증시 자체가 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구간이어서 반등 줬다가 밀렸지만 결국 뭐다? 반등은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이라크 전쟁 역시 전쟁 터지고서 올라왔죠.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크림반도 합병 때의 이슈입니다. 크림반도 합병 때도 바로 올라갔어요. 자,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어차피 증시의 어떤 큰 흐름은 하방으로 지금 밀려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도망치는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거보다 더 심한 사태, 더 깊은 우려감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을 때도 반격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똑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전전긍긍하며 괴로운 마음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아까운 시간에 운동을 한다던가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해본다던가 이것이 더 현명한 투자자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대표님 공포에 사야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좀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분할로 다 막아야 되는 시기고 네. 밀리면은 사야 되는데 이제 밀린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 현금이 있었어요. 100%를 다 사면 안 되죠. 10%, 5% 이런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면 매우 좋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저 위에 다 썼습니다. 네, 현금이 없어요. 그죠? 아마 거의 70%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끙끙 앓는다고 빠질 종목이 안 빠지고 올라갈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수와 이미 매수가 돼서 초보인 분들이 공통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예요. 시간 지나면 분명히 반격 시도됩니다. 빠르면 또 내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가짜 뉴스가 요즘 횡행하게 많이 돌아요. 뭐 잠깐 났더니 뭐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다는 등 자꾸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 증시는 터닝 포인트가 곧 나올 겁니다. 좀만 인내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이슈는 네네. 좀 잠잠해졌는데 네. 연준 금리 스탠스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25bp였다 아니면 뭐 50bp였다 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BP죠. 50bp,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금리 0.5% 포인트예요. 근데 빅 스텝으로 가자. 한 방에 1% 포인트를 올려버리자.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아니다. 차근차근히 가자.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로 올리고 천천히 보자. 근데 이번 사태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득템하는 게 있습니다. 득템 뭐냐면 연준이 사태 봐라. 전쟁 발발과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기업의 성장까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6차례 이하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얻었던 건 한 방에 금리 인상이 팍팍팍 올라갔으면 시장이 충격파가 강하게 들어왔을 텐데 천천히 간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정민 대표님의 시황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반등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분명 반등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반등에 대비해서 우리는 또 종목들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우리가 포트 안에 담아봐야 할지 또 관심 종목에 담아봐야 할지 공략주 준비해 오신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옛날이요. 이거 너무 되게 네. 고전적이지 않나요? 원래 노래 한 곡을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장 분위기상 네, 노래는 시장 좋을 때 한 곡 불러주시는 네, 네. 걸로 하고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예예. 하이브요. BTS. 하이브입니다. BTS인데 요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네. 주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반영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 집어 던지고 있죠. 마스크 안 씁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개방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가장 숨어있는 흑진주 같은 리오프닝 주식은 엔터주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장 관련 섹터들 이런 쪽이 저는 확실한 리오프닝 관련주다. 지금 하이브는 이제 엔터주죠. BTS. 지금 공연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 리오프닝 관련 반등 나올 때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반격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 반격 나오고 여행주 반격 나오고 항공주 반격 나올 때 좀 뜨뜻미지근한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을 겸비했으며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가득가득 갖고 있는 엔터주. 즉 오늘은 제가 하이브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SM이라던가 YG 엔터 혹은 JYP 엔터 등 엔터 관련 섹터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시장이 만약에 전쟁 이슈로 밀린다. 무조건 담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저가매수 기회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브를 선택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3월 달에 온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데 자, 메모해 보세요. 3월 10일. 네. 그리고 3월 10일. 12일부터 13일까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BTS가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개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결국은 뭐 1시간 연장했지만 이 트렌드, 토종 이제 이런 말 말고요. 자,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그죠? 네. 대선 이후에 치러집니다. 그때 모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10일부터 이거를 바로 12시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하겠고 3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모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메타버스 지겹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똑같죠. 메타버스 있고요. NFT 있는데 이 가상거래. 자, 대선에서도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저는 이 메타버스는 둘째치고 NFT 관련해서는 아마 시장의 판도가 갑자기 스탠스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누가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무쌍한 바람이 불 겁니다. 예의주시하시고 어쨌든 이런 거는 보너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혹시 메타버스 관련주와 NFT 관련주를 갖고 계시다라면 버티세요. 어금니 꽉 깨무시고 버티시고 메타버스는 JP모건에서 이렇게 밝혔죠. 향후 65조 시장, 전 세계 65조 시장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메타버스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홀딩을 해 나가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하이브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 진짜는 바로 엔터주다. 그리고 네. 극장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주가 쭉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격이 서서히 나오고 있죠. 이 노란색 이평선이 21선이에요. 한번 우리에게 실망을 줬었죠. 21선 돌파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번에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저가매수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장이 어려운 관계로 목표치는 짧게 3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를 드려요. 그런데 30만 원 가서 여기 강력한 파동으로 돌파가 되면은 더 보유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실전 매매 알려드렸죠. 손절가, 입절가만 밑에다 딱딱 달면서 내가 정한 손절가, 내가 정한 입절가만 터치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절 라인은 20일 이동평균으로 지나가는 자리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뭐다? 하이브였습니다. SM, YG엔터, JYP엔터 다 유효한 전략이다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는 목표가 30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만 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종목들 고앤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그리고 게임주, 콘텐츠가 1, 2, 3위에 자리했고요. 오늘도 반도체 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해서 이렇게 5위에 자리했습니다. 또 방산주, 천연가스, 그리고 엔터주도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 보험주까지 이렇게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자세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1, 2위를 제외하고는 빨간불 켜졌는데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낸드 업황 개선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1.15% 하락했습니다. 내일은 반격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내일도 반격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추세를 본다라면 네.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기업이 나빠서 빠졌을까요? 아니죠.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해서 같이 흔들린 겁니다. 주도주 맞고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업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21선 우회 돌파 이후에 21선 우회에 이렇게 안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저는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인텔의 낸드 플래시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한 다음 이름을 솔리다임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솔리다임의 분기 실적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 공격적으로 낸드 플래시 기업을
완성해서 자회사로 들였을까? 앞으로 다가올 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리 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단 항상 우리가 보면 인기 검색어 1위에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가 있죠. 항상 국민주입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국민주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저는 꾹 참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삼성전자도 좋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좀 요즘 수급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게 외국인이 네네. 유난히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럼 네. 업황에 문제는 없는 거겠죠? 업황엔 전혀 문제 없고요. 개별 종목은 수급은 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가 될 수 있어요. 장 영향에 따라서. 근데 지금 차트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5일 전인가요? 100만 주 넘는 110만 주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SK 하이닉스는 매도는 나오지만 소량의 물량만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될 뿐이지 전체적인 큰 윤곽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A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바로 월트 디즈니와 드라마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야, 우리나라 역시 디즈니라니. 내일은 고액가 스탑일까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네, 스탑. 고! 저는 고를 외칠까요? 어떻게? 빨리 정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A스토리는 일단 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가 이제 21선을 돌파했어요. 네. 그죠?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OTT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과연 이 디즈니가 모르겠습니다. 이 또 자녀를 둔 또 부모님이,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아직 애기라, 아직 저도 디즈니를 할까? 아니, LG U 플러스 저는 케이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한데? 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일단 제 마음속의 사랑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고, 이거 한 달만 구독하고 구독 취소해야지 했다가 자꾸 구독 연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니까 한 달에 한 2개 정도씩, 이게 영상이 괜찮은, 영화든 드라마 시리즈든 하나씩 나옵니다. 또 요즘 방영하고 있는 25, 21인가요? 너무 재밌어요. 또 그 직전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 시장의 트렌드, 움켜잡은 이 트렌드를 과연 디즈니가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까? LG U 플러스 보다 보면 유혹은 합니다. 디즈니 가입하면 이 영화를 얼마 할인해 줄게요. 이런 유혹도 하는데 제가 유혹이 안 넘어가요. 넷플릭스를 찐으로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A스토리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로만,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점진적 우상향이고, 가는 방향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도 넷플릭스를 보시고 저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OTT 시장이 이렇게 넷플릭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뭐 디즈니도 있고 뭐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판도는 저는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에서도 이 영화로 된 교육용 시리즈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가 구태여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길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자리 잡은 거는 거의 시장을 안 뺏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통신사도 SK텔레콤, KT, LG U 플러스가 있는데 첫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가장 먼저 큰 파이로 이미지 브랜드화가 딱 고정됐던 게 SK텔레콤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뭐 고엔스탑에서도 이 디코더 이정문 대표의 딱 브랜드 네임이 딱 박히니까 바뀌지 않듯이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트레이딩만 하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큰 업황 트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초점을 맞추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스토리는 개별적으로 차트로만 대응하시라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굳건한 1위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빅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이런 조짐의 방산 관련주도 오늘도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하루 정도는 뭐 더 할 수 있지만 저는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화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우리 남북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평생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가 언제만 움직입니까? 예. 핵미사일 실험하거나 미사일 실험하거나 이럴 때만 그냥 간간히 움직이는 거지. 뭐 이런 기업을 갖다가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매매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이거 뭐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아요. 차트도 지금 뭐 앞에 거래량 서 있고 음봉으로 찌글찌글 되지만 다시 한번 또 튕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 두시면 매수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순간적으로 이 급등락하는 파동에서 헤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매매보다는 만약에 전쟁 우려감이 커져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 추후에 상승 가능한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 아까도 엔터즈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매 습관을 들이는 게 맞는 거지. 야, 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고 테마성 종목으로 갈아탔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착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빅텍은 단기적인 이슈,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이슈를 제치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연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까요? 뭐 러시아, 미국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요. 이들이 완력 싸움을 하는 건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있죠. 이쪽은 러시아 쪽이 계속 국민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독립을 더 원합니다. 러시아에 기속되기를 원하는 돈바스 지역이에요. 돈바스 지역. 두 개 독립국가가 이제 편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8년 동안 이 지역에 내전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러시아 지원받아서 우크라이나와 내전을 벌인 건데 이 지역으로 병력이 파병된 거죠. 여기는 내주대.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는 내가 도저히 못 내주겠다. 여기는 그럼 러시아 주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는 방향. 저는 이게 제일 좋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나토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철수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들 두 국가가 왜 완력 싸움을 하는지는 잘 보시면은 자기네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저는 전개된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쟁 공포감은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뉴스 타이틀이 선정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적이어야 내가 한번 클릭하죠. 그리고 선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너피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텍에 대한 스탑 의견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디어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5.12% 상승했습니다. 엔터주가 리오프닝 수혜주의 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디어유도 고일까요? 디어유 고입니다. 고인데 신규 상장이 돼서 좀 주가가 좀 거품이 약간 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장하자 이제 쭉 빠졌잖아요. 근데 디어유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단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엔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과 이 채팅 플랫폼 혹은 이 미디어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서 팬이 구독을 하는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K-트렌드, K-문화를 이끌 수 있는 연예인과의 어떤 팬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SM과 JYP 엔터가 이 회사에 또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적으로 두 회사의 연예인들이 또 이쪽에 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어유는 바닥을 잘 자리 잡고 있다. 오늘 같은 날도 크게 밀리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저는 스탑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BTS도 이제 뭐 3월 10일 날 뭐 공연을 한다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들에도 좀 이런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지금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이 SNS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있어요. 이건 절대 저는 더 공고해지면 공고해지지 깨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옛날이요라고 했던 건 뭐냐면
오프라인의 맛이 있어요. 가서 콘서트장 가면 그 열기를 한 몸에 느낄 수가 있고 그 장소에 내가 좋아하는 팬과 교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대로의 이점이 있는 거고 온라인 이 커뮤니티 문화는 절대 저는 공고하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양시장은 리오프닝이 된다면 모두 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일 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스탑 의견 주셨고요. GSE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상담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영진약품입니다. 9,000원의 비중 20%예요. 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어지간한 종목 아니면은 전부 보유예요. 근데 어지간한 종목이 어지간하다라는 거는 정말 아까 전쟁 이슈로 올라간 기업들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보유고요. 뭐 영진약품 9,000원의 비중 20%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매수가가 여기예요. 매수가가 여기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매도하세요 해도 매도 못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 자, 제약바이오 메모하세요.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쉬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만큼 또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제약바이오의 이 탄력도가 죽어 있는 거지 업황이 죽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 뭐 부광약품도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뭐 ABL 바이오 등 바이오 섹터들의 제약주들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여기 지금 거래량 빵 들어와 있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토막 나셨는데 기다리시는 전략 제안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영진약품을 홀딩하시라는 전략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어떤 종목들은 그냥 고 스탑 해주셔도 되고요. 차트 봐야 된다 하면 차트 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 자, 캐리소프트 40% 보유하셔야죠. 네오이즈 10%예요. 깐부님. 자, 깐부님 다셨기 때문에 차트 봅니다. 네. 네오이즈 25,000원 10% 차트 한번 보죠. 자, 네오이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컴투스, 네오이즈 다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밀렸는데 저점 나는데 잘 들어가셨어요. 10% 사셨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매수하고 밀렸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스탠스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터닝 나오는 시점에서 10%를 추가 매수하시는데 손절 라인은 저는 굳이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 저점 영역 잘 들어가셨고 오늘 사실 충격파가 가해졌잖아요. 가해졌고 시장의 충격파가 이제 전해진 것 뿐이지 뭐 이 기업이 악재가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0% 잘 보유하시고 기다렸다가 시장 반등 나올 때 10%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시죠. 네. 네오이즈 도와드렸고요. 다음은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107,000원. 데브시스터즈도 마찬가지 게임주잖아요. 네. 야, 지금 오늘 게임주들을 다 흔들렸죠. 위메이드부터 해서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손절 왜 합니까? 늦었어요. 보유 아시겠죠? 네. 지금 손절하면 큰일 나요. 조금 마음에 계좌 덮고 그냥 저기 이너피스. 등산 가세요. 이너피스. 자, DB하이텍. 예, 정말 명품이죠.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전쟁 이슈가 좀 완화된다거나 시장에 돌아설 때 그때 네. 나머지 또 물량을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예요. 예, 비중 30% 좀 많은데 현대오토에버 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매수가는 108,000원입니다. 네. 108,000원. 저점 잡으셨네요. 오, 잘 들어가셨네요. 예, 잘 들어가셨는데, 보유. 예, 마음 아프신 분 걸로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보유하시고, 패스. 네, 알겠습니다. 네, 패스. 마음 아프신 분 거를 봐야 돼요. HFR 예, 28,050원. 5G죠. 28,050원에 50% 혼나야겠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8,050원에 50%. 혼나실 필요는 없네. 잘 사셨어요. 예. 보유하시고 28,05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되겠죠. 5G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HFR 정말 괜찮은 회사고요. 저는 정고점까지 보셔라. 그리고 다음 분을 위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보시죠. 종목 도와드릴게요. 태평양 물산입니다. 야, 2,860원. 네, 2,860원 비중 10% 차트 한번 보죠. 2,860원. 자, 태평양물산은
2,860원이시면 약간 소폭 물려 계시는데, 자, 요런 패턴들이 지금 아까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요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의류 섹터라든가 그러니까 방직, 그러니까 옛날스러운 기업들이 지금 원래는 가치주로 평가받으면서 가치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전쟁 이슈로 확 시장을 눌러버리니까 반격당한 반격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소 좀 지루하실 거예요.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 거래량이 일절 안 보입니다, 지금.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답답은 하실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재무제표를 못 봐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매수가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 좀만 좀 참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평양 물산의 매수가까지의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STI입니다. 18,350원이에요. 네, 보유하셔야죠. STI 보유. 다음이요. 아까 이분은 했죠, 네오이즈. 네오이즈. LG전자요. LG전자 지금 말 계속 많은데, 물 더 탈까요? 네, 하셨어요. 이분은 거의 단골이시네. 스타 경로당. SK하이닉스 엄청 물어보셨는데, LG전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트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자율주의 이런 건 다 나왔던 이슈고, LG전자 올레드 TV 있죠. 네. 올레드 TV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TV 수요는 저도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70인치 이상 되는 이 대규모,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대형 TV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 TV가 65인치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눈 아파 이랬는데,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형으로 갈수록 패널에 들어가는 OLED는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좀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TV 바꿀 의향이 있다. 근데 그것을 LG전자로 할 거냐 삼성으로 할 거냐는 가봐야 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TV 화면의 질은 LG전자 패널이 더 낫다. 이 정도 보유죠. 네, 스타 경로당님 아시겠죠? 물 더 탈까요? 하셨는데 그 물은 타지 말까요? 물은 타지 마시고 시장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돌아갈 때 매수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나는 이거 장투할 건데 조금씩 사세요. 1%, 3% 이런 식으로 시장 흔들 때마다, 그러니까 30% 한 방에, 10% 한 방에가 아니라 네. 1%, 3% 네가 기나 내가 기나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이삭 줍듯이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휴메딕스입니다. 27,200원에 10%예요. 휴메딕스 헬스케어 쪽은 좋아요. 보유해 나가시고 네. 매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시장 전쟁 분위기 사라지고 반격 시나리오 봐야 돼요. 헬스케어 쪽 굉장히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음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예수 꽤 풀리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3월에 지켜보다가 재진입이 나을까요? 글쎄요. 이게 가장 헷갈리실 텐데,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물량 던질 물량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물량 대비해서 나오는 물량은 극히 적을 거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받아먹을 또 다른 존재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유통 물량이 원체 없는 회사예요. 또 앞전에서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 물량 풀렸는데 그 자리가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꼭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주가 빠진다는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LG엔솔은 저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이제 저는 뭐 이런 패시브 자금 이슈 뭐 이런 모든 이슈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은 보유하자. 예. 네, 그러면 다음 종목이죠. 일진하이솔루션 상장날에 88,000원 매수 10% 매도할 겨를 없이 반토막이 났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실력도 안 되시는데 대뜸 막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IPO 되는 기업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죠. 위험합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IPO 딱 하면은 막 이렇게 이쁘다 해주면서 올라가죠. 돈발로.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시장에 상장을 할 때는 차라리 잘 들으세요. IPO 준비하시는 분들도 딜레이 시키세요. 딜레이. 그죠? 이럴 때 왜 IPO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진하이솔루션은 저는 손절. 반등 시 무조건 손절 그냥 해버리세요. 예, 이거 지금 갖고 있다가 시장의 흐름들 다 놓칩니다. 예, 반등 시 무조건 절반이라도. 비중 작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종목 교체하셔라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GSE는 아까 전에 스탑이라고 하셨고 에어부산 한번 도와드릴게요. 2,470원에 10% 리오프닝 보고 가져가도 이거 봐야 될까요? 돼요. GSE가 오늘 볼까요? 상한가 마감했어요. 근데 비중이 50%잖아요. 내일 더 올라갈까요? 내일 하루 더 튕길 거예요. 근데 매도입니다. 왜? 전쟁 맞죠? 자, 전쟁 이슈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은 욕심내시면 안 돼요. 더 가든지 말든지 내일 아침 시초가에 때리자. 절반이라도 때리고 나머지 절반만 더 보시고요. 스탑입니다, 스탑. 네, 상한가 가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지? 아까 6,300원이었던 것 같기도 상 따신 하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나실 분인데 내일 매도하세요. 겁없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네. 네. 네, 저는 매도 내일 가든지 말든지 일단 매도가 맞다. 네. 내일 하루는 더 튕길 수 있다. 근데 그게 매도 찬스지 무턱대고 들고 가는 찬스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에어부산입니다. 자, 에어부산 공정위에서 이슈 나왔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건부 형식으로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것보다는 그 이슈보다는 에어부산은 글쎄요. 리오프닝 관련주로만 보시고요. 저는 홀딩 가능하다. 그러나 에어부산은 뭐 물동량을 실어나르는 비행사는 아니죠. 고객만 실어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보고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이거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제안을 드릴게요. 네, 그럼 LG전자는 아까 도와드렸고 현대차 22만 4천 원 평단가인데 물 탈까요? 현대차 물 타면 안 돼요. 현대차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현대차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에어택시죠. 근데 제가 갸우뚱한 게 뭐냐면 네. 에어택시면은 아무데나 이착륙이 돼야 되는데 이착륙장이 따로 만들어야 돼요. 또 그것도 근데 불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이 서울 바닥에서 그 이착륙장을 만들 공간이 나올까? 이게 좀 갸우뚱하고요. 물론 뭐 새로운 어떤 미래 성장 산업은 맞죠. 근데 현대차는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차량 계약을 하면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중고차.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 그래서 K카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힌트도 다 드렸는데 K카 반등 나올 때 현대차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움직이면은 이런 대형주들은 선물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짧게 고스탑으로 바로바로 네. 도와드릴게요. 네. 컴투스홀딩스요. 보유죠. 멘탈이 너무 흔들리죠. 비중은 너무 많이 실어졌어요. 비중 초반에 10% 샀다라면 마인드가 바뀌었겠죠. 추가매수 어디서 하지? 요 생각이 왔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이너피스. 네, 그럼 이너피스. 텔레칩스 OX 고스탑만 하고 텔레칩스 끝낼게요. 장기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네. 수요 부족하고 텔레칩스 보유. 컴퓨터솔딩스 오늘 많이 물어보시네. 짧게 컴퓨터솔딩스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보유. 보유. 3만 깨지면 우리나라 없음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이정미 대표님 나오시니까요. 내일 못 도와드린 상담 마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